어느 새벽 조용한 거실에서 화장실을 들어서던 미자가 순간 욕실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어 쓰러지려던 순간 어머님, 리엔이 재빨리 달려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자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복도 끝에 동혁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자고 있던 동혁이었는데 놀라지도 걱정하지도 않는 얼굴이었어요. 오히려 실망하는 눈빛, 그 순간 리에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야, 너 뭔데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돈도 못 벌면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 동혁은 늘 리엔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24살 리엔. 한국에서 그녀를 기다린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미친 남편의 폭력, 차가운 시어머니 강미자의 외면과 괴롭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은 온갖 멸시와 무시. 4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맞고 매일 무시당하고 매일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혼 후 손에 쥔 건 고작 위자료. 1200만 원과 공항에서 시어머니가 건넨 건 큰 검은색 여행용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그 트렁크를 열었을 때 리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진심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트렁크 속에 숨겨진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4년 전 리엔이 한국에 처음 도착한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일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4년 전 여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24살 리엔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베트남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남편 하나만 믿고 먼 타국으로 시집을 왔죠. 마중 나온 남편 최동혁은 사진과 달랐습니다. 살이 찌고 피곤해 보였어요. 옆에 선 시어머니 강미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리엔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알아? 시험하는 말투로 강미자가 묻습니다. 네, 조금. 리엔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집안일은?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일산 아파트까지 1시간.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15층 거실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3대나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미자는 김치찌개를 퍼주며 말했습니다. 못 먹으면 굶어야 해. 첫 숟가락이 리엔의 입안에 불을 낸 것 같았지만 리엔은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리엔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을까? 베트남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첫 해는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이듬해 봄 딸 수아가 태어났어요. 아들도 못 낳고 쯧쯧쯧 미자가 혀끝을 차며 나가버렸습니다. 수아를 돌보며 하루하루 지나가는 동안 남편 동혁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새벽까지 주식 그래프만 보며 점점 포악해져 갔습니다. 몇 달 뒤 적금 3천만 원이 사라졌고, 여보, 적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주식에 넣었어. 동혁이 소리쳤어요. 네, 주식이요? 퍽! 리엔의 뺨을 때렸습니다. 첫 폭력이었죠. 남자가 하는 일에 재수없게 뭘 그렇게 따져. 그날부터 동혁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주식이 떨어진 날이면 화풀이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동혁이 1,000만 원을 잃고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밥 아직 안 했어? 지금 차리고 있어요. 변명하지 마. 퍽! 리엔이 휘청이다 식탁에 부딪혔어요.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동혁은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었어요.
다 재수없는 너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안 풀리는 거야. 다 내 탓이야. 쿵, 쿵. 소리를 듣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자가 나왔어요. 리에는 안도했죠. 말려주겠지. 미자는 바닥에 쓰러진 리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동혁에게 말했어요. 으이그 오죽하면 때리겠니? 리엔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러겠어? 동혁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너 때문에 애가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해? 남편 비위 하나 못 맞추고. 으효. 어머님. 리엔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엎드려 울자. 차가운 목소리로 남편 기분이라도 맞춰주고 살아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이럴 거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 문이 닫혔습니다. 리에는 바닥에 그대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때리는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리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뺨, 터진 입술, 멍. 이 집에는 리엔의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의 폭력과 구박은 계속됐습니다. 미자는 한 번도 동혁을 말리지 않았어요. 리에는 긴팔과 선글라스로 상처를 가렸습니다. 밤마다 수아를 안고 울었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미자가 왜 그랬는지,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요. 그러던 그해 가을, 어느 자정, 리에는 화장실에 가려다 동혁의 방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5억을 날렸어. 엄마 아파트가 10억인데 안 팔아줘. 미치겠어. 그런데 엄마 생명보험이 3억이야.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처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동혁이 낮게 웃었어요. 리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 아니면 욕실 바닥에 비눗물을 잔뜩 뿌려놓으면 어떨까? 노인네 요즘 몸도 둔하고 눈도 많이 어두워져서 미끄러지면 끝이지 뭐. 흐흐흐흐. 리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리엔이 미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욕실이랑 계단,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미자가 칼질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리엔을 봤습니다. 왜 갑자기?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며칠 뒤 새벽, 욕실을 들어서던 미자가 순간 욕실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어 쓰러지려던 순간, 어머님, 리엔이 재빨리 팔을 잡았어요. 복도 끝에 동혁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자고 있던 동혁이었는데 놀라지도 걱정하지도 않는 얼굴이었어요. 미자도 동혁을 봤습니다. 바닥에 비눗물을 봤어요. 너 자는 거 아니었어?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가려고. 괜찮아? 천만 다행이네. 진심 없는 목소리였죠. 그러게. 다행이지. 리엔이가 잡아줘서. 동혁은 물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리엔아. 미자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리엔은 수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나도 수아도 언젠가 위험할 거야. 핸드폰을 꺼냈어요. 새벽 2시 베트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엔아? 왜?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힘들면 돌아와. 알겠지?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베트남의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돌아갈 돈도 없었죠. 창밖을 봤어요. 다른 아파트의 불빛들, 저 많은 집들 중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리에는 수아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그날 밤 결심했어요. 방법을 찾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수아를 지키자. 밤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리엔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동혁도 리엔을 때리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걸. 리엔이 한국에 온 지 3년째 되는 해 겨울, 리엔은 주민센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의 생명 위협까지. 충분한 이혼 사유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동혁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 했죠.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 편을 들지도 며느리를 만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해 봄 재판이 열렸습니다. 위자료 1,200만 원, 양육비 월 30만 원씩 3개월치. 판사의 판결이었어요. 4년의 결혼 생활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리에는 위자료를 받아 수아와 함께 베트남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떠나는 날 동혁은 집에 없었어요. 미자만 남아 있었죠. 가방 다 쌌어? 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리에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자가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택시 부를게요. 다 명령조였죠. 차 안은 적막하기만 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뒷좌석에서 잠들었어요. 리에는 창밖을 봤죠. 4년을 살았던 이 땅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자가 트렁크를 열었어요. 리엔의 작은 가방 옆에 큰 검은색 트렁크가 하나 더 있었죠. 이거 제 거 아닌데요. 리엔이 말했습니다. 가져가. 너 거야. 미자가 트렁크를 꺼냈어요. 무거워 보였죠. 어머님, 이건 네 거니까 가져가라고. 미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리에는 미자를 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슬픔 같은 게 묻어 있었죠. 어머님, 잘 살아. 수아 잘 키우고. 미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났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리에는 한참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트렁크를 끌면서 한국에서의 4년 세월을 뒤로 한 채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베트남 도착 이틀째, 리에는 친정 작은 방에서 검은 트렁크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밑에 큰 봉투, 두툼했어요. 이게 뭐지? 펼치는 순간 현금 다발이 쏟아졌어요. 리에는 입을 막았죠. 통장, 리엔 이름으로. 잔액 8억?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습니다. 8억이 맞았죠. 부동산 등기부. 시세가 4억인 일산 아파트가 리엔의 명의였죠. 리엔이 한국에서 미자와 살던 그 집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편지를 펴보니 미자의 글씨가 꾹꾹 눌러 써져 있었죠. 리엔에게 평생 모은 8억이 든 통장과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뒀어. 동혁이는 몰라. 먼저 사과할게. 외국 며느리라고 널 무시했어. 괴롭히고 음식, 청소, 모든 게 트집이었지.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어. 동혁이 잘못도 대신 사과해. 원래는 착한 아이였는데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서 변했어. 그 화풀이를 내가 다 받았지. 힘든 너를 나도 같이 괴롭혔지. 사실 나는 두려웠어. 동혁이가 너를 때릴 때 내가 너 편을 들면 동혁이가 나를 원망할 것 같았어.
비겁하게 아들 편만 들었어. 욕실에서 날 잡아준 순간 깨달았어. 내 아들이 엄마인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날 구해준 너. 내가 미웠을 텐데도 넌 날 구해주었지. 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리에나, 나 췌장암 말기래. 길어야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동혁이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주식 못하게 하고, 술 끊게 하고, 일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내가 죽거든 우리 동혁이를 잘 부탁해.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게 나아. 하지만 몇 년 후 동혁이가 사람다워지면 그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수아를 위해서라도. 지난 날을 후회해. 내가 처음 왔을 때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잘 살아. 수아도 잘 부탁해. 너에게 짐만 남기고 가는 것 같아 미안해. 베트남에서 건강하고 행복해.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리엔. 마이너스 강미자. 리엔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췌장암, 말기, 미자가 죽어간다는 것을, 며느리를 괴롭히던 차가운 시어머니,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죠. 엄마, 왜 울어?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리엔이 아무 말 없이 수아를 안았어요. 손에는 편지, 12억의 유산.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말 못했던 사랑과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봄 리에는 하노이 구시가지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8억 중 일부로 가게를 꾸리고 간판에는 미자 쌀국수라고 썼죠. 미자가 누구예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어머니예요. 리에는 대답했어요. 가게는 잘 됐습니다. 쌀국수와 김치찌개를 팔았어요. 한국과 베트남이 만나는 맛이었죠. 수아는 두 나라 말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벽에는 미자의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어요. 리엔이 한국 떠나기 전에 몰래 찍었던 거였죠. 그해 12월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혁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와줄 수 있어? 엄마가 마지막에 자꾸 내 이야기를 했어. 사흘 뒤 리에는 수아를 데리고 일산 공원묘지로 갔습니다. 동혁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수염을 깎았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예전의 거친 모습은 없었습니다. 리에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리엔이 왔어요. 수아도 데리고 왔어요. 수아가 하얀 국화를 올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수아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요. 베트남에 가게도 냈어요. 가게 이름은 어머님 이름으로 했어요. 편지 잘 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이제야 말할 수 있네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동혁이 조용히 다가와 리엔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리엔.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리엔은 동혁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롭고 거친 눈빛은 사라져 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매일 혼냈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동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식 다 정리하라고 하셔서 정리했어. 술 끊으라고 해서 끊었어. 일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작은 회사에 재취직했어. 엄마 말씀대로 살았어. 동혁이 리엔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때린 것도 괴롭힌 것도 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집 팔려고 했는데 명의가 내 거더라. 그때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날 믿지 못했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듣고 있었죠. 리에나, 나 진짜 변했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노력했어. 술도 안 마시고 주식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 동혁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모았어. 4천만 원. 많진 않지만 수아 양육비야. 그리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낼게. 리에는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혁 씨 마음은 고마워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줘. 동혁이 말했어요. 수아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나도.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리에는 미자의 무덤을 봤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가 죽거든 우리 동혁이 잘 부탁해. 몇 년 후 우리 동혁이가 사람다워졌다 싶으면 그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결혼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가끔 수아를 만나게 해줘. 아빠로서 책임지게 해줘.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리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먼저 수아랑 친해지세요. 시간을 두고요. 급하게 하지 말고. 동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약속하세요. 다시는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수아 앞에서는 절대로. 리엔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약속해. 맹세할게. 동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가 두 사람을 봤어요. 아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동혁이 무릎을 꿇고 수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아빠야. 미안해, 수아야. 그동안 못 만나서. 수아는 리엔을 봤어요. 리엔이 고개를 끄덕였죠. 수아가 조심스럽게 동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해요. 수아가 말했어요. 동혁이 수아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보는 거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리에는 미자의 무덤을 봤습니다. 어머님, 저 약속 지킬게요. 동혁 씨 잘 지켜볼게요. 수아에게 아빠를 돌려줄게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미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마지막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강미자는 4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힌 못된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아들을 바꾸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검은 트렁크 속 12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미안함이었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었고 가족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요즘 리에는 미자 쌀국수 하노이 지점과 일산 지점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동혁은 매주 토요일마다 수아를 만나요. 함께 할머니 무덤에 가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죠. 가게 벽에는 여전히 미자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어요? 손님들이 물어요. 처음엔 무서운 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이셨죠.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검은 트렁크는 리엔의 방 한구석에 있습니다. 비어있지만 버리지 못해요. 그 안에 담겼던 사랑과 희망을 기억하고 싶으니까요. 동혁은 변했습니다. 미자가 원했던 대로요. 그리고 리엔은 약속을 지켰어요. 미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대로. 가끔 수아가 묻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아니야. 할머니는 늦게 깨달은 분이야. 하지만 깨닫고 나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잘못을 고치려 하셨어. 그게 더 중요한 거란다. 미자는 죽기 전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매일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